흔한 것 중에 하나, 화상. 네. 예, 화상도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피부 화상도 있을 수 있고, 예. 그렇죠. 그 다음에 흡입 화상도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저온 화상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화상의 경우에도 물론 병원을 아주 심한 경우는 가야 되겠으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얼음물. 특히 접촉 화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얼음물로 빨리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예. 1도 화상 같이 가벼운 화상, 2도 화상까지는 괜찮은데 3도 화상은 피부가 벗겨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세지 않은 수압으로 졸졸졸 흐르게 해서 씻어나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급적 그 차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 이상의 화상에서는 물집을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물집을 터뜨리면 보호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터뜨리지 마시고 그 상태로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화상 같은 경우는 열이 세포를 파괴를 하면서 계속 염증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빨리 식혀주면 1도 화상으로 끝날 것을 안 식혀주고 계속 이제 열이 심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더 따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도, 3도로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진짜 이제 열하고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.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예. 조금 이렇게 식혀주는데 어느 정도 화상에는 길게 식혀야 될까요?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최대한 오래 식힐 수 있는 게 좋죠. 너무너무 추워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사실 저는 식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전체 꼭 필요한 양의 그 시간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니까 최대한 오랜 시간 제대로 식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가 넘어지거나 삐거나 또는 해서 우리가 붓잖아요. 우리가 발목을 접지르거나 할 때는 역시 그것도 역시 식혀주면. 식혀주는 예, 거. 요새 얼음팩 잘 네. 나오니까. 네. 얼음팩으로 이렇게 손상이 있을 때도 부딪히는 손상도 급성일 때는 얼음팩을 쓰는 게 차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. 그렇게 되면 손상의 정도를 퍼져나가는 걸 막고 조직들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빨리 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얼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. 얼음팩으로 식혀주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애들 장난치다가 애들끼리 또 문을 쾅 닫았는데 애가 손가락 꽉 끼는 경우 있잖아요. 진짜 아파요. 이때 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외상이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뭐 외상이 있으면 소독을 해주는데 이게 손가락 쪽 다치면 제일 문제가 이렇게 부을 때 이게 뺑 둘러서 붓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구획증이라고 해서 하죠. 좁은 공간에 예. 부기가 심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말단부가 썩을 수가 있어요. 빨리 붓기를 깔아앉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역시 이것도 많이 급성 손상이기 때문에 얼음으로 네. 일단은 조금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차문 같은 경우는 정말 골절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 애가 통증이 겉으로 없으면 사실은 골절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손가락 끝 그 뼈가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가락도 부목을 하거든요.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찍히게 되는 경우는 꼭 한번 사진을 촬영해 보는 게 좋고 또 한 게 우리 손톱. 네. 어떤 경우든 손톱을 다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네. 발톱도 있어요. 발톱도 네. 넘어져서 탁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. 네.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분의 1 이상 들렸다고 하면 병원 가서 병원의 치료 꼭 필요하고요. 약간 들린 경우에는 네, 대기는 그냥 감아 놓으면 그렇죠. 괜찮아지든 하더라고요. 네. 감는데 이제 약간 접착이 딱 될 수 있도록 다시 딱 접착을 좀 강하다는 말은 혈액 순환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감으면 또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피가 통할 정도인데 약간 단단하게 감을 정도로 감으시면 이게 훨씬 더 잘 안착이 되니까 꼭 병원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. 꼭 그런 애들이 보면 같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계속 다쳐요. 맞아. 조심해야 됩니다. 맞아. 특히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보면 신발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신발도 한번 점검해주고 특히 슬리퍼 이런 거 신고 이렇게 딸딸이 신고 다니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
발톱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 다시 교수님 해보세요. 오랜만에 들었습니다. 딸딸이. 예, 사투리입니다. 또 하나가 코피. 애들 코피 날 때 사실 또 엄마 황당하거든요. 지혈 방법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다면서요. 코피가 나면 옛날에는 휴지나 솜을 맞고 뒤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이 틀렸고 사실은 사실 이렇게 앞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의 연골 부위는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코의 앞쪽에 3분의 1 있는 이 부위를 눌러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눌러지지도 않는 연골을 잡고 있어요. 여기 말랑한 부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. 피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앞쪽에 있는 이 말랑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안쪽을 넣고 꼭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혈이 되고 난 뒤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솜이나 이런 거 막았잖아요. 근데 가급적 조금 두는 게 나아요. 막자마자 바로 떼면 겨우 막았던 그 피떡이 또 떨어져서 또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이상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떼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왜 스폰지 같은 특수 스폰지 같은 게 있거든요. 요거 이렇게 넣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30분 이상 넣지 말고 빨리 빼라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압박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빼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3편을 만들어서 오늘 나누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댓글로 궁금한 거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이따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